우연히 만난 책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아이의 두뇌는 부부의 대화 속에서 자란다 입니다. 쉽지만 메시지가 명료하고 아주 구체적입니다. 책의 앞부분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는 부족하지만 아이와는 말을 많이 하니까 괜찮겠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아이는 부모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 아빠가 대화를 나누는 모습, 대화를 하며 사용하는 말을 들으며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에게 직접 듣는 말보다 부모가 나누는 말이나 부모가 다른 누군가와 나누는 말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부 사이의 대화가 아예 없는 경우에도 아이는 이를 금방 알아채고 영향을 받습니다. 남편과는 제대로 대화하지 않지만 아이는 많이 사랑해주고 말도 조심하니까 괜찮겠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아이는 부부가 무심코 나누는 평소 대화에 아주 관심이 많고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부부의 대화가 원만하지 못하면 그 사실도 매우 빠르게 눈치채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상대에게 직접 들은 말보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 간접적으로 한 말에 더 큰 영향을 받고 더 오래 가슴에 담아둡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직접 하는 말에는 다른 의도나 다정한 거짓말이 섞이지만 나에 대한 간접적인 말에는 말하는 사람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이가 어떤 일을 도와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해주나요?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많이 곤란할 뻔했어. 이렇게 말해주나요? 아이가 심부름을 해주거나 어떤 일을 도와주면 직접 고맙다고 인사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엄마와 아빠가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 영영이가 많이 도와줬어. 어찌나 고맙고 기쁘던지. 그래? 벌써 엄마를 도와줄 만큼 많이 컸네. 벌써 든든하네? 아이 입장에서는 고맙다는 말을 직접 듣는 것보다 이처럼 간접적으로 듣는 편이 훨씬 더 기쁩니다. 어쩌면 계속 엄마를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을지도 모르죠. 성인의 경우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김대리의 기획안이 아주 좋았어. 상사에게 이런 칭찬을 직접 듣는 것과 부장님께서 자네 기획안이 아주 좋았다고 칭찬하시던데? 라고 간접적으로 듣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기분이 좋을까요? 후자가 훨씬 더 의욕을 샘솟게 합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옳지 않은 행동을 직접 듣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듣는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 부모가 자신을 싫어하면 어쩌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며 불안할 겁니다. 잘 모르는 남이 하는 말은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부모의 대화는 절대 흘려 들을 수 없는 중요한 말입니다. 말이 사람을 키웁니다. 부부의 대화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전달에는 아이를 성장하게 하는 매우 큰 힘이 숨어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5가지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전달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아이에게 억지로 시킨다고 몸에 배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혼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능력은 대개 가정에서 오가는 일상 대화에서 길러집니다. 아이는 어떻게 표현해야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지 가족의 대화를 들으며 날마다 조금씩 배웁니다. 부모가 의사전달 능력이 뛰어나면 아이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개는 일방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어나, 정리해, 와 같은 지시형 말들이나 꾸물거리지 마, 소리 좀 지르지 마, 와 같은 금지형 말들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응, 싫어 라는 2가지 대답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소통이 아니죠.
이 능력을 길러주려면 무엇보다 엄마와 아빠가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들어주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투는 남을 불쾌하게 하는구나. 라고 말이죠.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의 생각을 의논하고 양보하고 존중하면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의사 전달 능력을 키워나갈 겁니다. 두 번째, 다양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가정은 아이가 처음으로 만나는 사회입니다. 부모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취향과 가치관이 다릅니다. 평소 무심코 하는 말이라든지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이런 부부간 차이는 모두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죠.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다양한 가치관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아빠의 가치관을 습득한다, 엄마의 의견을 알아간다 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배우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인지적 능력입니다. 비인지적 능력이란 한마디로 자신을 믿는 능력입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능력, 사람을 대하는 능력,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써 발휘됩니다. 부모는 시험 성적과 같은 숫자로 볼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중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인지적 능력이 아이의 성공과 안정된 수입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 능력은 시킨다고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이 자신이 존중을 받아야 비로소 생겨나는 겁니다. 네 번째, 안정된 자기인식 능력입니다. 아이에게 바람직한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물리적인 환경이 부족할지라도 부부가 애정이 담긴 긍정적이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면 아이는 그 속에서 부족함이 아닌 풍요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아이는 사는 것이 즐겁다.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며 긍정적인 사람으로 자랍니다. 다섯 번째,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학자들은 지금의 초등학생이 사회에 나갈 무렵 현존하는 직업의 약 60%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들은 AI에게 자리를 내주고 말 겁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AI와 다른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바로 과제 자체를 설정하는 능력입니다.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여 과제를 만드는 능력을 말합니다.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 다짜고짜 네 고민은 뭐야? 라고 질문을 던져 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구나. 나만 이 일로 불안한 건 아니었어. 등의 별다른 목적 없이 대화를 나누다가 불현듯 알아차리게 되는 어떤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는 가능한 목적 없는 대화를 많이 나누어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힘써야 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웃든 화를 내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말이 없어도 늘 가족을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는 날마다 아빠와 엄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릴 적에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무것도 도울 수 없어 안타까웠던 적 없나요? 아이는 부모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날마다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대화를 소중히 여겨 진심으로 웃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행복을 음미해 보세요. 이것이 아이를 현명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기르는 지름길입니다.